여기서 기적의 6분이라 그래서 굉장히 짧게 이 책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분에 투자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입니다. 할 엘로드라는 저자가 지은 책이고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바가 굉장히 많았고 사실 이 미라클 모닝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시간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무뎌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저도 마음을 다시 되잡고 여러분들께도 이 좋은 내용을 한번 공유해드리고 이 책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할 엘로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자 소개를 간단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6분으로 끝내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거나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네요. 당신의 삶을 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기적처럼 생각하면서 아침을 일찍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은이 할 엘로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빛나던 20살의 나이에 음주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고요. 6분간 사망했으며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66년 전통의 미국 주방용품 전문회사인 컷코라는 회사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영업의 달인, 울트라 마라토너, 베스트셀러의 작가, 힙합 아티스트, 남편, 아버지 그리고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로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가치를 높게 매기고자 하는, 그리고 그 절박함이 얼마나 강하면 재기에서 굉장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눈에 읽는 기적의 6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나 지금 당장은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딱 한 가지 일을 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기적의 6분이라 그래서 굉장히 짧게 이 책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분에 투자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기적의 1분입니다. 고요히 평화롭게 그리고 천천히 깊이 호흡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음미하는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명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침묵 속에 앉은 당신은 지금 그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명상을 할 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기적의 2분은 나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우선 과제들을 상기시켜주는 다짐이나 확신의 말을 꺼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진정한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글을 읽으면요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동안 진정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그걸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읽고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 기적의 3분은 눈에 보이는 듯 생생하게 성과를 그려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의 대상에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과 느낌을 포함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완벽하게 돌아가는 하루, 일을 즐기고 있는 모습, 가족 혹은 중요한 사람과 미소 짓고 웃는 모습, 그날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쉽게 성취하는 모습을 그려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상상을 해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불러올 기쁨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 기적의 4분, 감사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 자랑스러운 기업, 노력에서 얻어낸 결과들을 일기장에 적어보는데 1분을 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는 저는 조금 진행을 해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쓰니 감사일기가 아주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아냈는데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 기적의 5분, 이제는 책 한 권 뽑아들고 한쪽이나 두 쪽을 읽는데 기적과 같은 1분을 투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계발서도 좋고요, 인문학 책도 좋습니다.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느끼고 더 잘 사는데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훈을 발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바빠서 독서할 시간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5%는 하루에 한쪽이나 두 쪽이라도 계속 읽어라. 그것을 습관화해라 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기적의 6분은 마지막 1분을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데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리 뛰기를 해도 좋고요, 팔 벌려 뛰기를 해도 좋고 팔굽혀펴기를 해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장박동을 올리고 에너지를 활성화, 정신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6년 자기계발서 1위에 등극했던 이 미라클 모닝의 저자 할 엘로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자 소개를 간단히 드렸고,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지금은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고 치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의 6분이라는 요약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어떤 행동을 하루에 조금씩 습관화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가족, 지인분들께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는 평생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5%의 사람처럼 힘겹게 살지 않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삶이 평범한 이유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이리저리 생각해보지만 결국 비슷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평범할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계속 평범한 삶을 살게 될까? 오늘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에서 평균이라는 값이 어떻게 성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6가지 원인과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내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거나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평범한 삶을 그냥 살고 있구나,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자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미국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사람 중에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요,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40년을 추적해봤다라고 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은 고작 1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은 100명 중에 4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5명은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정도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남은 90명 중에 36명이 그냥 사망했고요, 54명은 파산해서 주변 사람이나 정부의 의지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겨우 5%만이 금전적으로 자유로운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95%는 평생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5%의 사람처럼 힘겹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평범한 이유 첫 번째, 룸미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한계에 근거해서 지금 내가 가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룸미러 증후군이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하루에 5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네요. 문제는 그 생각의 95%가 전날의 전날과 생각이 똑같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내년에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게 이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한 이유 두 번째, 목표의식의 결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여러분들 갸우뚱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려움이 가장 적을 것 같은 길을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또한 이런 평범한 삶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 또한 회사 입사 후 7년간 지긋지긋한 평범함과 싸워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판매 기록을 갱신하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도 올려봤지만 평범함에 굴복하는 횟수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자의 이야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는 일어나기 싫은 아침에도 잠을 깨게 만드는 강력한 삶의 목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앞으로 12달 동안의 목표를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과 자유와 삶의 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보태자라는 나의 다른 목표와도 연결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삶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첫 번째
목표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것이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의 목표는 그리고 아무 때나 바뀌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당신이 성장할수록 당신의 목표도 그에 맞춰서 진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이 평범한 이유 세 번째, 책임감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임감과 성공의 연결고리는 대단히 견고한 것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책임감이 없는 운동선수는 훈련에서 도망칠 것이고요. 책임감이 없는 CEO는 경영에서 도망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삶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책임감 시스템을 초기화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책임감 시스템은 전문적인 코치나 멘토 또는 친구나 가족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5%의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어떤 책을 읽든 배운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 권의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공통된 내용인데 실행의 중요성,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이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삶이 평범한 이유 네 번째, 평범한 영향력 집단에 여러분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에 수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게 누구든 간에 당신은 점점 더 그들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성공, 건강, 행복뿐 아니라 몸무게, 수입 등 모든 것들이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인 그룹에 있다면 수입이 훨씬 적은 상태에서 그 그룹에 들어갔더라도 당신의 수입도 그와 비슷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 주변 사람들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하거나 영감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이 평범한 이유 다섯 번째, 낮은 자기개발의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성공의 등급은 나의 지식과 기술, 신념, 습관의 등급과 평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등급의 성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등급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꿈만 꾸되 실행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높은 등급의 성공은 성취하기 힘들어지겠죠. 당신의 삶이 평범한 이유 여섯 번째, 절박함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젠가는 이라는 태도를 고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뇌의 구조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이 스스로 알아서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지금 당장 삶을 개선해야겠다는 절박함을 없애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일이 당신의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구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꼭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게 성공한 삶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대로 살며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 사는 삶,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자유가 있는 삶, 변명도 후회도 없는 삶, 의미 있고 신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삶. 이처럼 꿈은 저마다 다르고 성공의 정의도 제각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다만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보고 싶은 특별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그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꿈과 목표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처음 시작한다면 5분을 추천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그 5분의 5단계를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미라클 모닝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삶의 목적을 찾는 침묵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 명상 방법 5단계라는 내용입니다. 성공한 세계 최고 부자들의 습관, 아침을 제대로 시작하는 법, 명상하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셨거나 평소에 궁금하셨다면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매튜 켈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년간의 독서보다 1시간의 침묵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명상의 마법처럼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침묵의 유익함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을 제대로 시작하는 법, 보통의 아침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말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두르는, 정신없이, 바쁜, 심각한 스트레스, 심지어 혼란스러운 등의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아침은 느린, 게으른, 무기력한 같은 단어가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아침, 그러니까 무척 정신없고
그리고 바쁜 아침에는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하는데 잊어버린 일, 이러다가 회사에 늦을 거라는 사실로 머릿속이 복잡하고 부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과 하루가 망가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다라고 책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명상을 실천할 때 핵심은 뭐냐면 무조건 침대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방 침대 위에서 명상을 한다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이 저자 할 엘로드라 할지라도 다시 남은 잠을 마저 자고 싶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라는 이런 책의 내용들을 보고 실제로 좀 실천을 해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노력을 해봤는데 우선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되면 벌떡 일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주변이 어둡고 불을 켜야 하는 스위치가 멀리 있다 보니까 불을 끈 상태에서 심호흡을 하면서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은 어두운 데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저도 느꼈고 이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 당시에는 이 책을 읽고 명상을 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던 건데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명상의 본질은 일정 시간 동안 침묵하거나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명상은 스트레스와 통증을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중력을 강화하며 수명을 연장시키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좋은 효과가 많죠.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들 아시죠? 허핑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명상법이 신과 접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도 여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종교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쪽 방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침묵과 명상의 시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처음 시작한다면 5분을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그 5분의 5단계를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에게는 과거를 곱씹든 미래를 걱정하든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강박을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 문제들에 대한 걱정을 잠시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에 접근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스텝 1, 첫 번째 단계는 편안하게 앉을 만한 조용한 장소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더하기 위해 소파, 의자, 바닥 혹은 방석에 반듯하게 앉아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스텝 2, 두 번째는 책상 다리를 하고 꼿꼿하게 앉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듯하게 앉으라는 얘기죠. 눈을 감아도 좋고 대략 60cm 앞을 바닥을 내려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텝 3, 세 번째는 천천히 깊게 호흡하고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코를 통해 들이마시고 입을 통해 내뱉되 가슴이 아닌 복부 쪽으로 복부 호흡 있잖아요. 숨을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은 가슴이 아닌 복부를 팽창시키는 호흡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가수들이 얘기하는 복식 호흡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텝 4, 네 번째는 이제 호흡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3초를 최대한 천천히 세면서 하나, 하나 반, 둘, 둘 반, 셋, 셋 반 이런 식으로요. 들이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숨은 3초간 유지하고요. 하나, 하나 반, 둘, 둘 반, 셋, 셋 반. 그리고 3초를 세면서 천천히 내뱉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도 놓아보내고 당신의 문제들에 대한 걱정도 잠시 멈춰라. 이 시간은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시간이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저 호흡하고 그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뭔가 두리뭉실하고 좀 어려운 그런 뉘앙스를 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우선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느낌 정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텝 5, 다섯 번째는 만약 잡생각이 끝없이 밀려든다면 한 개의 단어나 문구에 집중하며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되뇌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들숨에 나는 평화를 들이마신다. 날숨에 나는 사랑을 내쉰다. 나는 평화를 들이마신다. 나는 사랑을 내쉰다.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매일의 명상 시간을 문제들로부터 일시적인 휴가라고 생각하자. 하루의 명상을 끝낸 뒤에도 그 문제거리들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당신은 중심도 더 잡히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겼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명상이 5단계 5분이면 투자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바로 완벽하게 하려기보다는 조금씩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간다는 느낌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윌 스미스와 짐 캐리, 오프라 윈프리도 긍정적인 생각과 더불어 확신을 주는 말이 그들을 성공과 부자의 길로 이끌었다고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 엘로드가 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성공한 부자들의 생각법, 자기 확신과 다짐의 말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게요. 평소에 자기 확신과 다짐의 말, 큰 소리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념이 깊은 확신이 되는 순간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나는 위대하다. 무하마드 알리는 습관적으로 이 말을 반복했고 결국 그가 말했던 사람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신에 찬 말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윌 스미스와 짐 캐리, 오프라 윈프리도 긍정적인 생각과 더불어 확신을 주는 말이 그들을 성공과 부자의 길로 이끌었다고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여성의 80%가 온종일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몸매나 업무 능력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최근의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정도는 덜할지 몰라도 남자도 마찬가지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가 처음으로 현실에서 확신의 말을 경험한 시기는 매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에 얹혀 살고 있을 때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내 친구 중에서 가장 성공한 축에 속하는데 매일 아침 욕실에서 소리를 질러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운명을 통제한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내가 꿈꾸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한다 라는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저자가 처음으로 확신의 말을 활용하기로 직접 마음을 먹었던 순간은 언제냐면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읽고 난 직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전에 업로드하고 리뷰했던 책 중에 하나였고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았던 책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함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자는 짧은 확신의 말을 종이에 적어 놓고요.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확신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여전히 과거의 한계에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가능성을 틀을 정해놓고 한계를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확신의 말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되게 두리뭉실하고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 할 엘로드는 확신의 말을 만드는 법 5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5단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게요. 1단계는 목적의 시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생기면 반드시 종이에 자필로 적어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과 자기가 눈으로 매일매일 그거를 시각화해서 보는 거랑은 천지차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저 또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주는 말을 종이에 옮겨 적는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인생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확신의 말을 만들어라. 건강에 관한 것이든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든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든 무엇이든 좋다. 2단계는 질문 찾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 찾기가 뭐냐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범함을 극복하고 최고 등급의 삶을 쟁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왜라는 강렬한 질문을 발견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왜라는 질문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왜를 발견하면 삶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단계는 존재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재의 정의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나아진 뒤에야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 후에야 외부 세계에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째 단계는 작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어요. 나는 일주일에 5일 헬스클럽에 갈 것이다. 최소 20분간 런닝머신을 뛸 것이다. 이런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빈도와 양, 정확한 시간을 포함시키도록 해라.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게 시작하라. 높게 잡은 목표에 지레 좌절하지 말고 작은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을 쌓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5단계,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명언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명언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확신의 말을 덧붙일 수 있는 명언이나 인용구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 할 엘로드는 일 잘하는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20가지 비밀이라는 책에서 따온 문장이랑 결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빌 클린턴, 오프라 윈프리, 브루스 굿맨이라는 사람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문장을 읽었다면 나만의 확신의 말을 만들 때 활용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확신의 말을 외치게 되면 삶과 성과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을 기적으로 만드는 법, 확신과 다짐의 말 5단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부자들의 생각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